안녕하신가 친구요. 아까 ASP.NET Core 2.1을 두 번째 강좌를 찍었는데 오늘은 조금 시간이 늦었지만 그래도 부트스트랩에 대해서 강좌를 한 번 더 찍어 보도록 할게. 오늘은 부트스트랩 4의 강좌를 진행할 거고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그 부트스트랩 4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도록 할게. 일단 이 부트스트랩 홈페이지는 getbootstrap.com 으로 접속을 하면은 이런 페이지를 볼 수가 있어. 기존에 우리가 사용했던 게, 그리고 ASP.NET 코어의 디폴트로 적용이 돼 있는 게 부트스트랩 3.3.7이거든. 근데 그 3.3.7에 대한 페이지를 보고 싶으면은 부트스트랩 그 우측 상단에 보면은 V4.1이라고 여기 보일 거야. 아이고, 여기 보이지? 그 V4.1을 클릭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3.3.7이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기존의 4, 뭐 알파 6 버전 때 이런 거 2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이때 이 시절 때 만들어진 부트스트랩 템플릿들 있잖아. 그런 템플릿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부트스트랩에서 다행히 이렇게 버전별로 다큐멘테이션, 그러니까 웹사이트를 이렇게 아직도 유지 보수하고 있는 상태지. 그래서 부트스트랩 3 같은 경우에는 관리는 되고는 있으나 추가적으로 뭐 이렇게 작업이 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다 이제 부트스트랩 4로 이제 전부 다 이제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4가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4.1x 때 버전으로 올라갔다는 거를 여기서 볼 수가 있게 되지. 그래서 이제 3.3.7을 보고 싶으면 여기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기존에 우리가 원래 봐왔던 그 부트스트랩 3에 대한 웹사이트가 보이게 되고, 다시 이제 부트스트랩 4 페이지로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좀 바뀐 내용에 대한 특징을 하나하나씩만 짚어가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 일단 여기 보면 get started라고 이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그 부트스트랩 4에 대한 소개문이 쭉 나오게 돼. 그래서 뭐 특별하게 뭐 CSS 인클루드 하는 거, 이거는 뭐 동일하지. CSS 인클루드 하는 거 동일하고, 그 다음에 JS 파일 인클루드 하는 게 동일한데, 그 부트스트랩 3에서 4로 넘어갈 때 바뀐 점이 뭐냐면은 파퍼 JS라는 게 추가가 됐어. 기존에는 우리가 원래 꼭 필수로 필요했던 게 jQuery가 필요로 했었잖아. 근데 jQuery가 필요한 이유가 부트스트랩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jQuery로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jQuery가 인클루드 되어 있지 않다면 그 부트스트랩 자바스크립트 파일도 동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jQuery가 의존 관계를 가지고 추가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번에는 부트스트랩 4 같은 경우에는 paper.js라는 부분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보이듯이 여기 jQuery, 그 다음에 여기 paper.js, 그 다음에 부트스트랩 자바스크립트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다는 걸 볼 수가 있어.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다 CDN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이제 그런 거 볼 수가 있고, paper.js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클릭을 해주면은 paper.js paper.js.org라고 쭉 보이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설명문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설명은 하지는 않을게. 어차피 뭐 근데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부트스트랩의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구성을 했기 때문에 부트스트랩 4부터는 이 paper.js도 같이 설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런 점 짚어주도록 할게. 그리고 이제 기본 템플릿, 이제 스타터 템플릿을 보게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HTML5를 지원한다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동일하게 부트스트랩 3와 동일하게 뷰포트 해가지고 스케일 1 해가지고 shrink to fit no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적용이 되어야지 모바일 페이지로
이런 식으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 그 부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스타일 시트 CSS 들어가고 뭐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jQuery랑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들어간다는 거 볼 수가 있지. 이런 부분들이 동일한데 파퍼.js가 들어갔다는 거, 그 부분 알고 있으면 되겠다. 그리고 뭐 다른 거 둘러볼 거는 없고, 좀 기본적인 레이아웃을 잡는데, 기존에 이제 V3에서는 그리드가 사용이 됐었지. 부트스트랩 4에서도 이제 그리드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리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컨트롤 할 수 있도록 좀 바뀌게 되었어. 그래서 이제 기존의 컨테이너라든지 컨테이너 플루이드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세팅 그 가로 길이가 요 정도다, 요 정도다, 이런 부분들 쭉 보이게 될 거야. 예전에는 아마 내가 알기로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스몰, 미디움, 라지가 있고 익스트라 라지가 생긴 걸로 알고 있어. 이게 익스트라 라지가 있었나? V3에서? 하여튼 근데 익스트라 라지가 필요한 이유가 와이드 모니터가 나오게 됨에 따라서 우리가 보통 이제 1080, 그러니까 100 그 해상도가 있잖아. 1080 곱하기 이게 이 해상도가 있잖아. 이게 이제 뭐 HD, 풀 HD라고 하나? 이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건 이런 해상도를 지원하게 되는데, 이거를 넘어서 좀 더 큰 화면에서도 올바르게 표현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120px 픽셀이라고 나오잖아. 이게 1920이 픽셀이거든. 픽셀에 대한 그런 정의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큰 화면에서도 동일하게 좀 더 깔끔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엑스트라 라지라는 부분이 생겼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이제 보통 SM, MD, 미디움, 라지까지 있었지. V3에서는. 근데 XL까지 생겼다는 걸 볼 수가 있게 돼. 그래서 이 정도로 설명을 하면 될 것 같고, 컨텐츠를 한번 둘러보면은 뭐 이런 부분들, 글꼴이 어떤 것들이 적용이 될 예정인지 뭐 이런 부분들 쭉 볼 수가 있게 돼. 이런 것들은 V3랑 동일하다고 보면 돼. 크게 바뀐 점은 없어. 글꼴이라든지 머릿말 정의들, 이게 그 헤딩이니까 머릿말 정의들이지. 그 다음 리스트에 대한 정의들,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된다. 순서가 없는 리스트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순서가 있는 리스트는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적용이 됐다는 걸 볼 수가 있어. 그리고 그 다음 컴포넌트 쪽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그 기존에 봐왔던 버튼들이라든지 배지라든지 브레드 뭐 빵 모양의 버튼들, 그런 것들이라든지 카드라든지 이런 부분들 쭉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여기 보면 제일 첫 번째 나온 게 얼러트 창. 근데 이게 창이 아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띄운 요 끝에나 아니면 요 화면 상단부에 이렇게 알림창처럼 띄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정의를 하고 있어. 이런 것들도 있고, 여기 보면 배지는 이게 배지인 거지. 배지라든지 버튼 보면 알겠지만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거는 뭐냐면은 프라이머리, 석세스, 데인저, 워닝, 인포, 그 다음에 디폴트까지 있었지. 근데 이제 부트스트랩 4에서는 좀 이게 색상이 좀 달라졌다는 거, 좀 더 진하게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지. 거기다가 세컨더리라는 게 생겼고, 그 다음에 기존에 우리가 디폴트라는 그런 버튼 형식이 있었다면은 라이트, 밝은 색 계통의 요 부분, 요것을 이제 새로 생겼고, 그 다음 다크, 그 다음에 링크 버튼, 이런 식으로 진행을 이렇게 정의가 됐다는 걸 볼 수가 있어. 그리고 뭐 이런 것들 태그 적용한다거나, 그 다음에 여기서 아웃라인 버튼이라고 해가지고 마우스 포인터가 가까워져야지 이렇게 색깔이 변하는, 근데 포인터가 가지 않으면 그 안에 내용은 안에 색깔이 없는 이 아웃라인 버튼이 생기게 됐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쭉 한번 둘러보면 되고, 사이즈도 라지 사이즈 혹은 스몰 사이즈, 그 다음에 블록을 통해서 전체 가득 채우는 사이즈,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변화된 내용들을 이 컴포넌트 항목에서 쭉 볼 수 있게 돼. 그리고 유틸리티 쪽 가면 뭐 이런 부분들, 보더, 원래 기존에는 이 보더를 정의하는 게 딱히 없어가지고 그냥 우리가 스타일 시트에다가 적어서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게 있는데, 이제 부트스트랩 4에서는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정의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테두리를 이렇게 칠 수 있게 되는 거지. 혹은 마진, 패딩, 그러니까 내부 여백, 외부 여백에 대한 정의도 이 클래스 하나의 클래스로 넣어주게 되면은 곧바로 정의가 가능하도록, 그 구성이 되도록 바뀌었어. 그런 부분들이 바뀌었다는 거 볼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적용이 됐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어. 그리고 구체적인 사안, 그러니까 이런 바뀐 점들, 그래서 어떻게 구축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차차 이제 강좌를 진행을 하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 그래서 근데 이제 부트스트랩을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데, 일단 그 부트스트랩을 사용할 때 내가 그 ASP.NET 코어에서 그 강좌에서 말을 했지만은 보우어가 없어졌어. 보우어가 지금 유지는 되고 있으나 곧 없어질 예정이라 얀이나 웹팩 뭐 이런 걸 통해서 뭐 프론트엔드 패키지 매니저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냥 나는 Node.js를 설치를 해서 npm을 사용을 해가지고 그런 라이브러리들을 어떻게 추가하고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도록 할게.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곧바로 이어서 연달아 개발 환경을 좀 구축하는데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할게. 그럼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